정장님. 네. 여름고을 광주시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일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준비한 질의 자료를 시간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관리 문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 등록 대상자 전담 인력 문제, 그리고 긴급 체포,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최근 4년간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뒤바뀐 사건 108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제 사건 DNA 분석 의무화 필요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 저도 어제 광화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는 아시죠? 네. 10명 사망했고 어제 저녁까지입니다. 4명 실종, 그리고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재민도 어제 저녁까지 446세대인데 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풍에 대한 경고는 며칠 전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태풍에 대해서 준비하셨겠죠? 네. 위기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방송 뉴스를 보면서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공직자들이 빛 속에서, 바람 속에서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그 예보한 거라 어느 지역이나 그 태풍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광화문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태풍 피해가,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몇 가지 그 경찰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있다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현장 사진은 전부 다 그 체증을 하셨죠? 대부분. 네. 경찰과의 접점 부분에서 생기는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 체증을 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진화법 그 사건 때도 뭐 조사할 필요 없을 정도까지 체증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이번에도 충분히 그러려고 보는데요. 그 체증 자료가 그대로 경찰서 그 서랍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체증에 나타나는 모든 사안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총장님. 저희가 체증 규칙에 따라서 또 그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저희가 이제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슬쩍 해주셔야 될 텐데요. 저는 한 가지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 서초동 집회가 있었죠. 네. 그리고 어제 집회 있었고. 네. 일주일 전 서초동 집회에서 경찰이 폭행당한 적 있습니까? 뭐 없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이 폭행당했습니까? 일부 어떤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지금 폭행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그건 이제 행위는 좀 조사를 하셔야 조사를 해봐야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에 그 화면으로 보기에도 강목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준비된 강목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1,000만 명, 연인원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촛불 시민들이 모였을 때도 아주 작은 사고가 없었는데 어제 나라에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르는 태풍을 앞두고 이 광화문 한복판에 모여서 자기 동네는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공직자들은 다 태풍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법 어긴 것, 경찰 폭행한 것 가만 놔서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순국 결사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들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안 들어보셨단 말입니까? 그 전에도 뭐 언론 등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순국 결사대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여 대상자를 청와대 진입 시 경호원의 총을 맞아 장렬하게 죽어 생명을 걸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만 참석해 주세요.
당일 순국희망 신청은 한기총에서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기총 대변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3주 전에 나온 겁니다. 적어도 경찰에서는 청와대를 진입하겠다는 순국 결사대를 모집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 전에 그걸 파악을 하고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정 의원 내란 관련해서 고발장을 냈지만 이건 내란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들어가서 총을 맞으면서까지 순국하면서 자기들 일을 보겠다는 건데 이걸 가만 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광화문 교보생명 옆에 보면은 사적 171호 고종주기 40년 친경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어제 그 방송에서 많이 찍어서 돌렸는데요. 문화재 무단 침입입니다만은 그 문화재를 넘어가는데 석상을 발로 딛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에서 술을 마시고 술병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조사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건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정말 경찰 소방관 전 공무원이 태풍 피해 대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시간 SNS에서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제가 보기 싫어도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릉 경포가 역류된 게 3일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SNS에 올라온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데 자유한국당 그 지역구 의원님이 SNS에 올린 시간은 12시 33분입니다. 문재인 조국 퇴진 집회 현장입니다 하고 거기에서 중계방송을 거의 합니다. 세상에 그 같은 당의 한 의원님은 도중에 갔습니다. 그 지역의 수계 때문에 도중에 간 걸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남아서 현장을 중계방송했는데 강릉에서 경포 주변 상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국에서 어려운 시기에 뛰고 있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기 지역도 놔두고 그 안에서 이 태풍을 앞두고 모인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국회의원이라면 해외 출장 중에도 자기 지역에 작은 재난만 있어도 급거 귀국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자기 지역구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까지 데려왔어요. 피해 지역.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질문 끝났어요?